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명언,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그리고 친절한가를 생각하라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말이 가지는 힘이 인간관계와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말을 내뱉지만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이 명언은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배려심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진실한지,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한 말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결국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명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설 때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곤 합니다. 때로는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결국 상대방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진실하고 필요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 명언의 가치는 단순한 언어 예절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중한 말 한마디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더 현명하게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기도 하고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전하거나 상대방을 의도치 않게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중하게 선택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오해를 해소하며 신뢰와 유대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진실한지, 정말로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미 후회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이 친절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배려 깊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진실하고 꼭 필요하며 친절한 말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말이 진실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춘 말이어야 상대방도 이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따라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단순한 비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의 전달 방식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럽고 배려 깊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말이 친절한지를 고려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이 반드시 냉정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전달하면 상대방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보면 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생산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반면 거친 표현과 불필요한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진실하고 꼭 필요하며 친절한 말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신중한 언어 습관을 가지라는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삶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의 신뢰를 쌓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도 있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현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은 공기처럼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어진 말은 사라지지 않으며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마음속에 남아 자신감을 낮추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비판하는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말보다 개선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말이 관계 형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방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말을 내뱉고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던지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으며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친절한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습관화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서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신중하고 배려심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언어의 힘, 혹은 말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고 특히 거짓된 말은 상대방에게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전달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조직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진실한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신뢰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에게 더 끌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직함과 성실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과 어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를 했을 때 넌 발표를 정말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발표의 내용은 좋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진실을 전할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말은 또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면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신뢰 형성과 직결됩니다. 진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는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실한 말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한 배려 깊은 표현이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핵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의미라도 보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방식은 단순한 사실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발표를 망쳤다고 해서 너 정말 형편없는 발표를 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발표 내용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진실한 말은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또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배려와 신중함을 갖춘 진실한 말은 신뢰를 쌓는 데 큰 기여를 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뱉으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미 후회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 굳이 다시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인해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비판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한 박자 쉬면서 자신이 하려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잠시 침착함을 되찾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보다 건강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뱉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정말 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는 말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순간에 상대방에게 실망을 표현하는 대신 감정이 가라앉은 후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단순한 감정 배출을 위해 말을 내뱉기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간의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이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단순한 피드백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협업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친절한 말은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동기부여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며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거친 언어나 비판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절한 말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친절한 말은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절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말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후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친절한 말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친절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절한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무심코 거친 말을 사용하기 쉽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배려 없는 직설적인 표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배려 깊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의 어조 하나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친절한 말은 단순한 순간적인 효과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강화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면 직원들은 더욱 동기부여를 느끼고 업무 성과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친절한 말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한 말 중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돌아보며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언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뀌고 인간관계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명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면서 그것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즉흥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말을 내뱉는 대신 신중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접근하여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최소 5초 정도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사숙고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멈추고 생각하는 과정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한다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열린 자세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을 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감에도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남길 것인지 미리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단순히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더 열린 자세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비판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건설적인 조언이 되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한 지적이나 불만을 넘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할 때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언은 왜 이런 실수를 했어? 라는 말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 같은 내용이라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말이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표현이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건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막아주며 개선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표현을 습관화하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보단 낙관적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걸 못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연습하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대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습관화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대화가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말을 아끼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즉시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치솟을 때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말들은 공격적이거나 비난조로 흐르기 쉽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10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을 하면 뇌가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 보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단 종이에 적어보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누그러지고 보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좋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이 격앙될 때 거친 말이 오고 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도 여전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나는을 주어로 하는 대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난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 상황에서 조금 화가 났어.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고 적절한 순간에 말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보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명언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사소한 대화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어떤 말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좀 더 부드럽고 배려 있는 표현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따지듯 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조언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지고 대화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고 차분해진 후에 말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나누셨나요?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떤 말이 아쉬움으로 남았는지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했어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성찰이 쌓이면 우리의 언어는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따뜻한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로를 준 경험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